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이번 영상은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제 과일 또는 야채를 이용해서 배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배너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 저희가 지금 이걸 만들면서 이런 것들을 좀 써봤습니다. 어, 제너레이트 이미지는 뭔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미지를 좀 생성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우리가 보정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 색상을 보정해서 조금 더 어떤 먹음직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깨끗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색상 보정하는 법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과 관련돼서 또는 이미지에서 특정한 부분을 조금 더 잘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서 그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다듬는 방법이 셀렉트 앤드 마스크라는 방법도 있죠. 요걸 조금 더 잘 한번 써보겠습니다. 설명하면서. 또 이렇게도 또 잘 이용할 수도 있다. 라는 거 말씀드려볼게요. 이미지 calcul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부분의 이미지를 뽑아내거나 또는 선택할 때 필요한 또 부분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보다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과 셀렉트 마스크가 훨씬 더 효용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것도 때때로는 또 추가해서 더 쓰면 조금 더 표현에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렌딩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블렌딩 모드, 블렌딩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색상을 서로 혼합해 주는 거예요. 어떤 레이어와 어떤 레이어의 이미지들이 있겠죠. 그 이미지를 좀 더 혼합해서 어떤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또 색상 혼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라는 건 제가 제 강의에서 쭉 지금까지 계속 보여드렸을 거예요. 어떤 특정한 부분을 숨기고 나타내는 그런 방법 중에서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벡터 마스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주로 보여드렸던 것은 아마 레이어 마스크였을 거고요.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클리핑 마스크나 벡터 마스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 오파시티와 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불투명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투명하게 비추어서 그냥 보여지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좀 뭔가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강조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프레 트랜스폼. 이미지를 변형하는데 이 이미지를 변형해서 어떤 여러 가지 역할, 또 효과처럼 또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저희가 지금 쓰다 보면은 이제 기존의 시스템에 있는 글꼴, 외에 더 쓰고 싶은 글꼴이 있는데 또 다른 글꼴 찾아보고 싶은데 그런 글꼴도 어떻게 설치하고 또 어떤 식으로 걔를 다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제철 과일 야채라는 것과 여기 오렌지 이거는 글꼴이에요. 글꼴. 요것도 글꼴인데요. 여기에 있는 오렌지라는 글자와 제철 과일 안내라는 글자는 어, 시스템이 없어서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해서 사용하는 글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여기 이제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은 이와 같이 어떤 글자에 대한 그림자를 살짝 깔았습니다. 그림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면서 깔았고요. 이런 그림자를 설정할 때는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굳이 또 레이어 스타일을 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드롭 섀도우라는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의 그림자를 한번 저희가 또 해봤습니다. 네,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지금 여기에 토마토라고 하는 이제 기울어진 그림자라고 처럼 보이는 게 있죠. 요게 이제 저희가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또 이걸 만들었습니다. 즉, 토마토라고 하는 요 이미지를 복제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변형해 가지고 만들어 본 거죠.
오파스티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보시면은 토마토가 하나 있는데 토마토가 지금 뒤에 빛에 비친 것처럼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걸 오파스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이렇게 좀, 요 글자에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덮여 있죠? 그죠? 예, 요게 이제 저희가 클리핑 마스크 또는 벡터 마스크,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저희가 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음, 여기에 좀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요 오렌지의 그림자가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어, 요거는 아마 저희가 이미지, 제 영상, 이전 영상에 보시면 제가 이런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그때 거기에 설정이 되어져 있는 우리가 그림자를 나중에 어떻게 또 얘를 활용할 수 있는지, 예, 말씀드렸습니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뒤로 미루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블렌딩 모드, 즉 색상 혼합 색상 모드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미지가 없어요. 이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 이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저희가 어, 제너레이트 이미지로 이용해서 새로 생성해 가지고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조금 더 여기는 여기 어, 오렌지에서의 이제 어떤 특정한 부분 또는 또 세밀한 부분을 좀 뽑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자, 한번 또 우리가 이용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폰트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저는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받아놨냐면, 저 이렇게 학교 안심 등급 미소, 그 다음에, 어, 이게 뭐라고 하던가요? 아, 이게 무슨 뭐 무슨 서체인데 좀 이쁜 거. 잠깐만 제가 볼게요. 아, Y 최애체인가 뭐 그런 거거든요. Y 최애체 뭐 그런 폰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Y 최애체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사용하는 거고요. 학교 안심 등급 미소는 요걸 좀 이용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폰트를 다운로드 받고 싶을 때 무조건 받아서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새는 초상권, 저작권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이쁘다고 막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꼭 라이센스를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뭐 또 사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제가 그걸 찾았는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군데래. 크게 지금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구글 폰트라는 곳에서도 우리가 한번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글 폰트. 자, 이렇게. 근데 구글 폰트에서 이제 한국어를 우리가 저기 찾아보면, 랭귀지에서, 여기다 한국어. 여기서, 랭귀지. 코리안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주 다양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여기서 이거는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용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딱 누르고, 자, 그 get 폰트라고 하는 걸 여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다운로드를 하시면 저장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설치하는 부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눈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눈누. 자, 여기는 아까 구글 폰트보다는 우리 한글에 관련된 폰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셔야 되는 게, 이 구글 폰트는 거의 라이센스가 거의 90% 이상이 전부 다 무료입니다.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근데 눈누는 좀 잘 보셔야 돼요. 눈누는. 여기에는 이제 그 상용으로 쓰는 것은, 유료화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쓰지 마시고 잘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것은 인쇄가 됐든 웹에 됐든, 어, 그
저작권에 관련돼서 좀 불편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자, 좀 나와 볼게요. 자, 일단 제가 아까 뭐뭐 받았다라고 했었냐면, 뭐뭐 받았었나요? 네. 자, 학교 안심 둥근 미소라고 되어져 있네요. 근데 꼭 이걸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이제 요것도 더보기란에 저희가 챕터 4라는 곳에 더보기란에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곳에서 자료까지 다 다운받았을 때 거기 폰트도 있으니까 폰트도 사용하시면 되지만 굳이 뭐 이걸 꼭 써야 된다가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 뭐 또 이쁜 글꼴도 좀 많잖아요. 뭐죠? 문경 감사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이제 보셔가지고 이쁜 또는 여러분들의 컨셉에 맞는 그런 서체가 있다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또 Y 최애체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일단 그럼 얘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웹 디자인을 좀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요런 거를 좀, 어떻게 쓰는지도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웹 쪽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웹은 또 저희가 HTML로 제가 또 설명 좀 드린 적도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꼭 제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면 또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저는 그거는 좀 나중에 미룰게요. 자, 그다음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운로드를 눌러서 곧바로 다운로드라는 창이 뜰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들어가서 찾아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밑으로 내려가니까 스크롤 내려다 보니까 여기에 다운받기가 있네요. 이걸 다 눌러가지고 다운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으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압축된 파일로 하나가 받아지거든요. 받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거 닫고 자, 여기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학교 안심 빈군 미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는 상당히 많은 글꼴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좀 잘 보시고 이쁜 글 써보시고요. 저는 지금 요것을 국한돼서 지금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제가 찾아서 쓴 것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를 눌러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페이지에 이동이 나와 있죠. 이때 뭘 잘 보셔야 되냐면 라이선스라는 것을 찾아서 꼭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용 대상 및 목적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최애처와 같이 제가 그냥 탁 받아놓고 막 썼어요. 그런데 그게 저작권에 위배가 된다면 아주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잘 보시도록 하고요. 잘 보시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용으로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잘 보시고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센터에서 나온 거네요. 자, 여기 다운로드가 있네요. 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받았다고 칩시다. 자, 그럼 설치해야 되죠. 물론 설치하는 방법은 다 또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면, 뭐 이거를 압축을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또 압축을 풀면 저 이렇게 폰트 이게 폴더체 이렇게 풀어놨으니까 여기서 또 쓰면 되는데요. 이때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내가 쓰고자 하는 폰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설치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또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얘를 내가 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더블 클릭 하시면은 네, 아까 설치가 될 수 있겠죠.
설치. 거기서 이렇게 좀 써주시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저는 다 받아놨고 다 설치되었다라고 이제 간주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써야 될 이미지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놨으니 거기 있는 걸 받아서 하시면 되는데, 자, 저는 먼저 여기에서 이 오렌지만 먼저 이렇게 열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저희가 이제 그 2등분 할 거거든요. 창을 두 개를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오렌지 투업. 요걸 한번 선택할게요. 가로로. 전 여기를 이렇게 좀 내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창의 위아래에서 지금 넘쳐 있죠? 그래서 내가 얘를, 컨트롤 0을 누르면 창에 맞추기가 됩니다. 이렇게 창에 맞춰 놓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물방울 같이 되어져 있는 게 좀 보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좀 파란색 물 같은 느낌의 방울 이제 있는, 뭐 그런 어떤 느낌을 한번 여기다가 배경으로 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여기 백그라운드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셨죠? 그 다음에 에디트에 가서 보시면 제너레이트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자, 유리 창에 비친이라고 할까요? 비친 물방울.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거기다가 또 단어 하나만 달라 이렇게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다양한 거.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만들어 보려면 여기 하기 전에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뭐라고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휘핑크림과 밝은 빨간색 배경에 체리를 곁들인 마리는 밀크쉐이크라고 이런 식으로 뭔가 문장을 만들면 조금 더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투명한 유리에 물방울이 맺혀서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알고 싶으니까요. 네, 그런 걸 한번 또 해볼까요? 써볼게요, 그러면. 자, 유리에 유리창에 뭐 이런 식으로 써서 포토 하고요. 제너레이트 눌러보죠. 그러니까 이걸 잘 쓰려면 문장 자체를 잘 구성해 주셔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야 생성 이미지가 여러분 원하는 생성 이미지가 잘 표현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쪽인가요? 다시 한번 할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 제가 이걸 그냥 다시 꺼내서 할게요. 음, 물방울이 맺힌 유리 창, 뭐 이렇게 써볼까요? 포토.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문장을 구성하면서 또 나타납니다. 자,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현되기도. 어, 또 누르면요. 이제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골라낼 수도 있죠. 그죠? 여기서 뭐좀 꺼야 되겠네.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면 저는 그냥 요거 가지고 할까요? 네, 요거 가지고 좀 물방울도 크고 하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저는 얘를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뷰통에 버릴게요. 자, 이 세 개 중에서도 저는 이거 하나만 남기고 버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밑에 뷰통.
하나만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잘 판단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개를 이제 그 펼쳐놓고 우리가 또 한번 써보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대로 쓰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색상이 조금 더, 어둡지 않고 좀 밝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좀 하늘색 같은 느낌? 그런 걸 좀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거든요. 자, 그럼 이제 색상을 저희가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색상을 좀 수정하려면 여기에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레이어 어드저스트먼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드저스트먼트라는 말이 이제 조정, 뭐 이런 의미를 갖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미지의 어드저스트먼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레이어 어드저스트먼트는 어디에 있냐면 레이어 패널에 확인해 보시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레이어 어드저스트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와 레이어 어드저스트먼트의 차이가 뭐냐면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 컬러 밸런스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고요. 자, 밸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다음 마젠타를 조금 더 뺄까요? 옐로우를 자,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정했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뭐, 톤 밸런스에서 섀도우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미드톤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하이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섀도우는 어두운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이미지에서 아주 어두운 쪽이 어디죠? 여기란 말이에요. 네. 요 부분을 우리가 보정할 때, 여기를. 밝은 쪽은 어디예요? 이런 게 밝으냐? 이런 쪽의 밝은 부분을 조정할 때는 하이라이트. 미드톤은 이렇게 중간 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하이라이트 선택하고도 합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미드톤 중간 톤을 가지고 하고요. 만약 섀도우를 딱 누르면은 어두운 부분이 이제 더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하이라이트는 밝은 부분을 갖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죠? 밝은 부분. 자, 이렇게 조정할 수 있죠. 그리고 OK 이렇게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뭐 커브라는 걸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해요. 자, 커브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보면은 RGB 채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미지가 형성되려면 레드라는 색상이 있어야 되고 그린이라는 색상이 있어야 되고 블루라는 색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각각 판으로 이렇게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색상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색상들의 각각을 합치면 이렇게 컬러가 되는 거죠. 얘를 빼면은 뭐 워낙 보기가 없나 보네요. 네, 이런 식으로 혼합되어지는 거예요. 색상 혼합해서 보여주는 거.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바로 채널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채널의 각각의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밝은 부분, 아까처럼 중간단 부분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이름이 왜 커브냐면, 아까 밸런스는 아까 뭐, 봤지만은 사이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이 이제 서로가 반대되는 보색을 가지고 뭔가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보시면 이 세 가지, 전체적인 혼합된 색상이 세 가지에서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여기가 중간톤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조정해서, 자, 볼게요.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어두워지고 있죠? 어디가? 자, 요 정도가 더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여기 가서,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여기 요렇게 좀 뭔가 선택되어서 뭔가 호랑이가 생겼죠? 포인트가. 여기가 아까 눌렀던 그 부분에 대한 톤이에요. 그 톤.
유사한 또는 비슷한 톤들을 내가 조금 더 어둡게 주겠다. 밑으로 내려가면 어두운 거거든요. 어둡게 주겠다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게 호가 곡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조정되는 게 아니라 그거와 연결되어 있고 그거와 관계가 되어져 있는 밝은 쪽과 더 어두운 쪽을 그 비슷한 비례로 걔를 색상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나는 어느 한쪽은 좀 밝은 쪽 이렇게 요 밝은 쪽은 내가 조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리면 걔는 조정되질 않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 모양이 꼭 곡선 같아서 우리가 커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제가 그 이전에 컬러 밸런스에서 조금 더 조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원본에서 조정하고 싶은 거거든요. 원본에서 조금 더 조정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는 여기에 컬러 밸런스를 가면 현재의 변경된 색상에서 또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변화된, 이미 바뀌어 있는 색상에서 조정이 되니까 원본의 조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되돌려야 되잖아요. 이전 단계로. 히스토리라고 하는 걸 눌렀어요. 그러면 그 만들어놨던 그 모든 게 다 취소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취소가 되는 게. 그러면, 좀, 더 복잡해지겠죠. 작업이 해서 또다시 칼라 밸런스를 하고, 다시 또 커브를 또 만들고, 또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은 이미 변경된 것은 원본으로 못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되어진 내용은 소실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하려면 돌려 가지고 하던가 아니면 변경되어진 곳에서 하던가 변경되어진 걸 다시 저장하면 다시 이 부분을 조정하기가 좀 어렵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여기 레이 어드저스먼트에서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컬러 밸런스.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저희가 지정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그래 놓고 다시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아예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누르시면 꺼지는 거예요. 그냥 요것만. 원본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또 조정하고 싶다면 이것도 조금만 더 조정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눌러가지고 해가지고 커브를 또 하나 이렇게 커브. 자, 그래서 이건 좀 더 어두운 거 조금 더 어둡게, 밝은 부분은 조금 밝게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아, 근데 여기에 칼라 밸런스를 조금 더 하고 싶어. 그럼 칼라 밸런스 눌러서 우리가 또 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는 소실되어진 문제가 생기는데 레이어 어드저스트먼트는 저장해 놓고도 언제든지 원본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변화를 또 색상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새는 레이어 어드저스트먼트를 많이 사용하죠. 그렇다고 여기에 이미지에서 어드저스트먼트에 이거를 전부 다 안 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HDR 토닝도 있고요. 또 다른 또 기타 것들이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이 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일 거고요. 여기가 그 외적으로도 이제 여기에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일로 넘어갈 거예요. 예, 여기서 많이 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우리가 조정해야 되잖아요. 잠시만요. 자, 얘를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다른 것보다 위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백그라운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걔를 레이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걔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얘를 레이어로 만들고 이름을 제가 다 배경이라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위로 쓱 하고 한번 올려봅시다.
자, 올라갔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한 거야? 이 검은색은 없어지면서 뭐가? 얘가 비쳐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 오렌지와 요 물방울 같은 요 것만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얘를 쓰려고 합니다. 오브젝트 셀렉션 툴. 그리고, 저는 여기서 select subject라고 하는 얘를 누를 거예요. 그럼 전체 이미지를 대상으로, 요 창에 있는 전체를 대상으로 이미지를 뽑아내죠. 자, 근데 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보면은, 예, 여기가 지금 뭔가가, 어, 잘 이렇게 선택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검정색은 제외돼야 되는데 검정색깔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경우가. 그죠? 그래서 여기는 Select and Mask를 눌러서 한번 보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역시나 그렇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조정할 때 어떤 걸로 조정하느냐 이건데요. 첫 번째 요 도구, 요 툴, 브러쉬 같은 요걸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플러스로 되어 있고요. 예. 하얗게 되어버렸죠? 컨트롤 Z 누를게요. 이 하얀 부분이 우리가 사용할 영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눌러도 의미는 없죠.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딱 눌러볼게요.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제? 빼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얘가 눈에 확 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여기에서, 뷰에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오버레이를 놓고, 이렇게 또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 또, 선택돼야 되는 부분이 또 안 되네요. 그죠? 아주 골치가 아파요. 자, 다시 일로 갈게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뭐를 하냐면, 우리가, 여기는 요거, 뭘 사용합니다. 요거를. 자, 여기와 비슷한 거나, 좀 이제 그, 서브젝트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조금 더 잘, 세밀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줍니다.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조금 더가 아니라 아주 많이, 예, 좀 더 세밀하게 조정이 되죠. 자, 이렇게 얘가 조정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레이디우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다가 인접한 곳에 또 그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게, 정밀하게 이게 터치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이런 레이디우스를 이용해서 조금 더 그걸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접한 곳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확장할 단계는 아닌가 봐요. 거의 다 선택이 다 끝난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한번 더 해볼까요? 예.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를 한번 싹 보시면, 여기나 요게, 그죠? 네, 이렇게, 부분 좀 더 찾아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찾아줬는데, 요거는 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요걸 이용해서, 브러쉬의 크기를 작고 크게 하는 방법은 알겠죠? 열린 대괄호와 닫힌 대괄호. 열린 대괄호를 누르면 작아지는 거고요. 닫힌 대괄호를 누르면 브러쉬가 좀 커지는 거죠. 네. 자,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정리가 다 끝났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OK 눌러서 원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 꼭 잘 보셔야 돼요. 아웃풋. 여기 아웃풋은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로 또는 뉴 레이어 위드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나머지는 어,
글쎄요, 뭐, 저는 이렇게 많이 안 써봤지만, 저는 요거와 요거를 많이 썼거든요. 다른 것들은 별로 써보니까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요걸 많이 썼습니다. 자, 마스크로 놓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확대를 좀 해볼까요? 자,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게 이미지라면, 필요한 곳이라면, 그죠? 브러쉬를 가지고 요 마스크에서, 이렇게 된 마스크가 무슨 마스크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 레이어 마스크에서 흰색과 검정색에서 흰색은 내가 살려내고 싶은 거, 즉 표시하고 싶은 거죠. 흰색으로 놓고, 이 마스크를 클릭하고,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부분이 아까 지워졌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얘를 이렇게 살려낼 수는 있죠. 아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살려낼 수 있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인데, 자, 요것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잘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제가 얘를 하나 더 복제를 할게요. 자, 컨트롤 J. 자,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를 했더니 뭐가 돼요? 예, 조금 더 얘가 강조가 되죠. 두 개 겹치니까. 그죠? 그리고 저 여기에서 스크린이라고 하는 걸 써보니까 조금 더 밝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조정을 좀 더 해볼게요. 자, 좀 더 많이 밝은데, 밝네요. 스크린만 가지고 할까요? 오버레이? 스투라이트? 오버레이? 자, 한번 눈을 껐다 켰다 해볼까요? 네, 어떤가요? 네, 여러분 잘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네. 자, 이거 조금 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이렇게 새큼한 느낌이 좀 들죠. 네. 근데 여기 좀, 어두운 부분이 좀 있어요. 원래 기본이 좀 까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는 게. 요거를 조금 더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제 욕심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 요 밑에 있는 레이어에서 여기에 색상을 하는 부분들은 전부 이렇게 제가 또는 여기에 그 생성된 이미지도 한번 끄고요. 요거만 이렇게 좀 표시를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이미지에서 calculate라고 하는 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뭐 여기는 상관없고요. 여기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만. 딴데 말고 여기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만 이렇게. 그죠? 자, 충분한가요? 이거는 지금 그 색상을 서로 빼버리는 거거든요. 빼고 결합하고 하는 부분이에요. 머지는 이제 합친다는 뜻이고요. 그중에 색상을 한번 이렇게測定을 해볼게요. 이거는 밝은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어, 여기는 레드, 여기도 레드. 어, 글쎄요. 여기서 얘를 또 우리가 이렇게 놓고 여기에 멀티를 주지 말고 예, 이렇게 칼라 같이 라이너 같이 오버레이 소프트라이트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건들고 있는 게 바로 블렌딩 옵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색상을 혼합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orange.jpg, orange.jpg에서 채널이 블루와 블루를 서로 교차해서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 똑같은 이미지를 우리가
색상별로 겹치는 부분을 좀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요. 이 블루블루에서 교차, 결합되는 부분에서 차이를 만들어요. 멀티플은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오버레이는 강조가 되는 거고요. 소프트라이트 부드럽게 밝고 부드럽게. 여기서는 이렇게 스크린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게 좀 필요하다면 네,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더 낫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오케이를 합니다. 자, 그럼 얘를 갖고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다시 이제 글로 갈게요. 이제 그러면 채널에 가시면 자, 이렇게 알파 1이라는 채널이 하나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어두운 부분. 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자, 이 부분이 어두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한 거거든요. 조정하려고. 그래서 그것만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된 거니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하얗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요 까만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 활용해서 뽑아내어 가지고 색상을 보정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기 하얗게 만들게요. 전경색이 흰색이니까 저 여기다 얘를 알트 갤리틴 넣어서 이렇게 흰색. 또는 컨트롤 D로 영역을 풀게요. 그 다음에 또는 브러쉬를 가지고 좀 크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하드니스를 조금 더 딱딱하게 해서 그냥 쭉쭉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뭐 심하게 할 건 아니고요. 예, 살짝만 우리가 한번 조정해 볼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아직도 여기 우리가 이 검은 부분이 여기 보여요.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요걸 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쪽은 건드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밝게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미지, 네, 어드저스트먼트, 이제 커브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나머지는 비활성도 있죠. 예,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커브. 자, 그래서 여기다 얘를 뭘로? 밝고도 밝게. 그죠? 중간 토도 더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더 어두워져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이제 우리가 예,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저기 뭐야, 셀렉트 핸드 마스크에서도 제가 검정색과 흰색으로 놓고 확인해 봤잖아요. 그게 훨씬 더 명확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쓰느냐? 실제로 영역이 만들어지는 건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쓰면 여기가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쪽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미지에서 어드저스먼트 인버트. 그럼 얘는 색상을 뒤바꿔 버립니다. 이렇게. 나머지도 좀 약간 표시가 되니까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네,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제가 색상과 관련된 거 설명드렸는데, 강사님, 저 아까 레이어 어디졌으면 이건 레이어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건 채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널은, 레이어는 세 개의 색상이 또는 네 개의 색상이 결합된 하나의 완성된 이미지가 보이는 곳이 레이어고요. 채널은 그거를 색을 분리해서 서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거를 보정하고 추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 경우는 우리가 레이어 어드저스트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미지에 있는 어드저스트먼트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레이어 어드저스트먼트를 많이 쓰긴 하지만 그것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도 쓸 수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끝났으면 여기 눈이 표시가 되고요. 얘를 이렇게 누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누르시면 안 되고요. 예, 눌렀어도 요 RGB라는 요 썸네일을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알파 1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이렇게 눈을 꺼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레이어로 가고요. 그리고 얘 밑에 놨으면 키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만들었던 영역을 다시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요거 영역을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때는 셀렉트에 가서 모드 셀렉션을 하고 여기 채널이라고 하는 곳에서 알파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OK 눌러주시면 부분 영역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자, 그 부분을 수정할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요. 이제 레이어 어드저스트먼트 가서 뭐로 할까요? 자, 이때는 셀렉티브 컬러를 한번 써볼게요. 셀렉티브 컬러. 셀렉티브의 셀렉트는 문제 아시겠죠? 선택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컬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레드가 선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레드보다는 이제 검정색 부분을 좀 조절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어두운 거. 이렇게 놓고요. 여기서 얘를 빼버리죠. 여기는 차이도 안 나네요. 네. 자, 옐로우, 마젠타, 사이아. 아, 빼도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럼 빨간색이 가서 해봐야 되겠다. 그죠? 네, 빨간색 계열이니까. 네. 아, 근데 너무 이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너무 뿌옇게 되는 살짝만. 이때는 탁한 부분이니까 그 사이한 부분을 좀 조정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죠. 아, 물론, 아까 했었을 때, 아, 이것도 그냥 그대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쓰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좀 더 상큼한 느낌을 들게끔 조정한다면이라는 가정하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조정이 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를 이제 우리가 해볼까요? 자, 이제는 여기에, 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저장을 해야 되는데, 파일 가서 저희가 Save As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오렌지, 뭐라고 할까요? 네, 배너라고 할까요? 배너 2, 이렇게 쓸게요. 예, 금방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다가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그죠? 오픈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자, 얘도 우리가 창에 맞추게 할까요? 컨트롤 0. 이렇게. 자, 이제 필요한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꼭 제가 선택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저는 여기를 이렇게 클릭, 오브젝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는, 여기가 지금 그 add로 돼 있죠, 영역 add. 그러니까 잘 눌러주면 되네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클릭하고요. 얘도 클릭할게요. 요거를 클릭하죠. 네, 클릭하고요. 얘도 한번 클릭해보고요. 얘도 한번 클릭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가 또 있어야 될까요?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음, 이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클릭, 그 다음에도 클릭.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클릭할게요. 이렇게 하고, 컨트롤 C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와서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무지하게 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작업한다면 작업하는 곳에 크기를 먼저 확인해 보고요. 거기에 크게 맞추세요.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로가 1920이니까요. 그렇다고 가로를 꼭 1920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큰 사이즈 부분을 조정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세로가 제일 큰 부분이잖아요. 그죠? 컨트롤 D
영역을 풀고요. 큰 부분, 이미지에 가서 이미지 사이즈에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게 높이를 192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컨트롤 0. 아이고, 죄송합니다. 엄청 컨트롤 0. 자, 영역을 잡아볼게요. 클릭. 컨트롤 C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작업할 곳에 가서 컨트롤 V. 자, 컨트롤 T 눌러가지고요. 컨트롤 T는 크기를 조정하는 거죠. 그죠? 네. 자, 이때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할 때는요. 이런 걸 잘 봐주세요. 이런 게. 그죠? 얘는 같이 비례를 조절할 수 있죠. 이거는 끊어져 있으면 얘는 비례가 같지 않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할까요? 요거 할까요? 예, 요거를 제가 일로 옮길 거예요. 그럼 일로 옮기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이동 툴로 그냥 옮기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옮겨버리면 얘는 요 레이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내가 다른 것을, 자, 컨트롤 D로 풀고 혹시라도 다른 거를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죠. 서로 다 다르게 위치도 크기도 조금씩 다 다르게 내가 좀 자유롭게 변형하고 싶다면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뭘로 하냐면 컨트롤 시프트 J, 즉 어, 잘라서 레이어로 만들자라고 하는 걸 써야 돼요. 여기에서 얘를 우리가 레이어 컷 이걸 좀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는 방울토마토 1, 방울 1을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저희를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놔둘까요? 얘도 좀 뭔가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도 컨트롤 시프트 C. 이때 잘라서 레이어를 만들 때는 잘라야 하는 곳, 영역 부분에 내가 잘라야 되는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방울 1이라는 곳에는 얘가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J 단축키로 쓰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empty라고 나오죠. 비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레이어 1 해놓고 거기다가 컨트롤 시프트 J 이렇게 놓고 써야 되겠죠. 자, 대충대충 움직일게요. 뭐 저는 지금 얘를, 뭐 이거 똑같이 만들려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 얘를 이렇게 놓고, 얘도 컨트롤 시프트 J 안 됩니다. 확인해 보셔야겠죠? 레이어인지, 레이어 1인지. 그죠? 여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눈을 이렇게 껐다가 켰다가 하시면 되잖아요. 얘는 우리가, 예, 토마토, 뭐, 2, 이렇게 쓸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레이어 1에서 해야 되겠죠? 자, 컨트롤 시프트 J 눌러서요. 얘를 위치를 또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컨트롤 T로 얘를 방향을 좀 틀어도 되겠고요. 이렇게 방향을 틀어도 되잖아요. 자, 엔터. 그 다음에 여기도 놓고 또 엔터. 자, 이렇게 조정이 쉽겠죠? 꼭 쉽다기보다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레이어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각각의 좀 크기도 좀 더 다르게 줄 수도 있고요. 변형이 자유롭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J라는 것도 우리가 컨트롤 C 복사하는 게 아니라 복사할 내용이 아니라 위치를 이동해야 되는데 그걸 현재 있는 레이어에서 떼어내서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서 움직이고 싶을 때 그럴 때 좀 쓰게 되는 거죠.
자, 요것도 저희는 대충대충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또 예요. 토마토 1 이렇게 쓰고요. 자, 밑에 여기 레이어 1에서 이렇게 눌러서.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J 위치 이동해야 되겠고요. 컨트롤 T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바꿔볼 거고요. 엔터. 자, 요것도 이렇게 레이어 1 컨트롤 시프트 J. 자, 얘도 이렇게 제가 컨트롤 T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이어 1은 이제 더 이상 얘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죠? 더 있어야 되나요? 한번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얘는 여기서 얘는 제가 얘를 레이어 1을 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뭘 할까요? 여기에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이쪽에 하얀색 부분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얀색 부분. 얘를 우리가 이렇게 놓을까요? 보기가 별로 안 좋네요.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도 내가 얘를 컨트롤 이렇게 놓고 또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컨트롤 0. 자, 그럼 이제 제철 과일 야채라는 글자를 또 써야 되는데 그게 앞서서 이게 이제 뭔가 테이프, 투명 테이프가 이렇게 붙여진 것처럼 보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방울 1 위에다가 제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요. 하얀색을 이렇게 여기를 눌러도 되지만 우리가 기본 색상 여기 기본 색상을 딱 누르면 검정과 하얀색이 되거든요. 방향을 이렇게 바꾸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역으로 이렇게 영역으로 잡고 적당히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하얀색을 채웁니다. 자, 정경세로 채우는 것은 Alt 델리트죠? 배경세로 채우는 것은 컨트롤 델리트예요. 자, Alt 델리트로.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예요. 투명 테이프라고 써볼까요? 투명 테이프. 자, 그런데 오파시티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요. 오파시티. 근데 오파시티를 주는 건 좋은데, 음, 탁하죠, 오히려 이게. 탁한 느낌이 들어요. 탁한 느낌이.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라이트 오버레이, 소프트 라이트 오버레이 어떤 걸 줄까요? 소프트라이트,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놓고 한번 줘볼까요? 음, 그래서 어떤 거 주는 게 좋을까요? 자, 이게 우리 블렌딩 모드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다크는 어둡게 주는 거니까 어두운 게 우선되는 거니까요. 아까는 밝은 부분 사라져 버렸죠. 그렇죠? 이쪽에다 어두운 부분이 우선되는 부분이고요. 혼합할 때 어두운 부분이 우선되는 거. 여기는 밝은 것이 다 우선되는 부분이에요. 밝은 부분, 하얀색에다 우선되는 거죠. 혼합될 때. 여기는 강조가 되는 부분. 소프트라이트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게.
똑같이 만들 필요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그죠? 어, 오파시티는 투명도인데 얘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투명해지긴 하지만은 별 의미가 없죠. 그죠? 느낌이.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걸 한번 쓰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파시티가 이제 불투명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놓고 확인해 보시면은 오파시티를 밑에가 얼마만큼 보이냐.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훨씬 더 많은 투명도를 갖는 거고요. 값이 크면 클수록 불투명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의미가 100%가 불투명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파시티가 100%, 100%. 다시 갈게요. 블렌딩에서 소프트라이트 넣을 거고요. 오파시티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자, 제철 과일 야채라고 하는 걸 좀 써야 되겠네요. 자, 글자를 써볼게요. 자, 클릭하고 여기다가 클릭. 자, 여기다가 이제 글꼴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바꿀까요? 자, 여기에서. 자, 눌러가지고, 자, 쭉 갔더니 여기에, 최애가 아니라 우리,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찾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겼네요. 혹이라도 제 영상을 계속 좀 처음에 봤으면 이제 그 폰트를 이렇게 한글로 표시가 되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혹이라도 지금 막 혹시나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왜 나는 영문으로 보이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그 경우는요, 에디트에 가셔서, 자, 이건 좀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에디트에 가셔서, 여기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타입 누르셔서, 여기에서 타입에서 뭐가 있냐면요, 이게 show font name in English가 해제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한글 글꼴인 경우에는 한글로 그 이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자, 제가 요 글자를 다시 더블 클릭하니까 영역이 다시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에서 다시 눌러서, 좀 밑에 내려가니까 학교 안심 등급 미소라고 되어 있는 게 있네요. 네, 얘를 제가 누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쓸 겁니다. 제철, 엔터 치고, 과일, 엔터 치고, 야채. 네, 다 풀려버렸네요. 풀렸나요? 안 풀렸나요? 네. 자, 그냥 클릭. 글자의 크기를 좀 크게 해야 되겠죠? 자, 더블 클릭하고요. 자, 여기를 더블 클릭했어요. 또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는 거고요. 여기는 타입 레이어, 얘는 글자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레귤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볼드로 이렇게 좀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130인데 글자의 크기를 딱 클릭하고 이렇게 하고요. 방향키를 위로 올리면 자꾸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많이 크게 했어요. 물론 이제 강사님 지금 이거 그냥 계속 누르고 있는 것보다는 값 쓰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써도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클릭하고요. 자, 여기에서 컨트롤 T 누르시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기시면. 여러 가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 조금씩 키워 나가면서 내가 그 크기를 좀 확인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냥 내가 쭉쭉 당겨가지고 그 크기를 그냥 가늠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세밀하게 볼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이게 둔탁하지만 빠르게 처리할 것이냐? 뭐 그런 의미가 좀 되겠죠. 자, 어쨌든 전 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걸치게 하고요. 엔터 치고요. 색상을 한번 줘보려고 해요. 자, 이때 오른쪽에 프로퍼티스. 자, 타입 레이가 선택되면요. 이렇게 프로퍼티스에 타입 레이어가 선택이 됩니다. 다른 걸 누르면 다른 게 선택되잖아요. 그죠? 자, 클릭. 자, 여기에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캐릭터라고 하는 부분이 보일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색상, 여기 컬러가 있네요. 누르고. 자, 색상.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밑에는 이미지하고 현재는 이 이미지하고 부딪혀도 잘 안 보이잖아요. 제철 과일 야채가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일단 OK 누를게요.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가 뭘 쓰냐면,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특수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어떤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의 효과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레이어 스타일이에요. 레이어 스타일. 일단 클릭하시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드롭 섀도우. 자, 그럼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더 좀 낫죠? 뭐 요거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에 보시면 스트로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트로크를 주시고 여기다 값을 제가 10. 자, 드롭 섀도우를 주고요. 그럼 이렇게 해가 좀 뭐가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차별이 되죠. 네. 그러니까 색상을 조금, 대비를 좀 시켜서, 느낌을 좀 다르게 좀 주는 형태가 되겠네요. 위치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너무 좀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디스텐스라고 하는 거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 갖고 조금 더 이렇게 더 뿌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 디스텐스, 각도, 오파시티. 그죠?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금 더 얘가 도드라지겠죠. 그죠? 도드라지게 좀 보일 수 있고요. 강조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OK를 한번 더 눌러볼게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럼 이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토마토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볼게요. 자, 타입, 클릭. 자, 여기다 우리가 얘를 토마토. 네. 자, 일단 토마토. 자, 그 다음에 글꼴을 바꿔야 되겠죠? 자,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바꿔도 되고요. 예, 여기서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최애인데 저는 볼드를 쓰려고 하거든요. 레귤러가 있고 여기에 볼드 이렇게 있네요. 자, 네, 이렇게. 또 색상을 또 바꿔야 되겠네요. 자, 얘를 클릭해서 색상을 저희 토마토 색상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고르는 것보다는 나오면 이렇게 스포이드 같은 게 보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색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차별력이 좀 어둡게, 조금만 더 어둡게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요 그림자는 타입 레이어를 컨트롤 J를 합니다. 그럼 하나가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카피라고 돼 있어 여기를 제가 토마토 그림자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컨트롤 T 눌러서요. 우클릭해가지고 보시면 여기에 버티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요. 얘가 이렇게 뒤바뀌거든요. 아, 위치를 좀 같이 움직여야 되겠네요. 자, 네. 엔터 치고요. 같이. 요거하고 Shift 눌러 얘를 선택한 다음에 좀 크기를 줄일게요. 컨트롤 T를 해서 얘를 줄여서 좀 조정을 할게요.
네,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를 좀 밑으로 내릴게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컨트롤 T를 누를 거예요. 그림자를. 그림자를 선택하고 컨트롤 T. 얘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요거 움직여 주시면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면 기울어지겠죠? 조금 더 당길까요? 이렇게 치고 네. 그다음에 엔터 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조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그리고 좀 더 어두워야 되겠죠? 자, 눌러서 얘를 조금 더 어둡게 해주고요. 다른 것들은 요런 것 좀 위로 올라와야 될 것 같네요. 클릭하고 요 레이어스 얘를 눌러서 위로 맨 위로 이렇게 올릴게요. 요건가 봐요. 방어 1위 맨 위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고요. 토마토 2를 또 맨 위로. 좀 위치를 바꿔볼까요? 이렇게. 아, 여기는 맨 위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멜로디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요 오렌지를 이렇게 이제 그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먼저 할까요? 토마토? 예, 요거 먼저 할게요. 자, 이를 클릭하고요. 자, 똑같이 컨트롤 J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얘를 똑같아요. 요거 했었던 거 똑같아요. 밑으로 내리면 돼요. 토마토 카피를 토마토 그림자로 이렇게 해서 내리고요. 아이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컨트롤 토마토 카피를 여기다 지우고 토마토 1을 그림자로 바꾸고요. 자,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죠? 토마토 1 그림자도 위에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마토 1 그림자 레이어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길 거예요. 방향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가지고 이렇게 얘를 당길 겁니다. 이렇게 방향키를 가지고 이동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뭘로 하냐면요. 불투명도를 조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둡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뭐 색상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오파스를 조정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조정해서 우리가, 좀 밑에 이 그림자를 좀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조금 더 여기다 어둡게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줄 수 있냐면, 좀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레이어 이펙트, 레이어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컬러 오버레이.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컬러가 여기에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색상을 좀 넣고요. 거기다 우리가 얘를 오버레이. 그러면 이제 요 색상하고 아까 토마토 이미지하고의 혼합이 되는 거예요. 블렌드 모드라고 있습니다. 그죠? 혼합. 거기에 오파스 조정하면 요 색상을 좀 더 조정이 조금 더 어둡게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멀티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멀티. 너무 어둡지 않나? 오버레이. 이렇게 쓸까요? 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 이건 그냥 쓰시면 되겠죠. 특별한 건 없어요. 네, 오렌지. 얘는, 글자를 갖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자, 클릭하고 여기다가 오렌지. 자, 역시나 지금 간식에 문제가 좀 있는데, 그냥 일단 쓸게요. 이렇게 놓고요. 자, 컨트롤 T를 해서 얘를 이렇게 좀 줄이죠.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변화시키고요. 색상도 여기는 오렌지색 이용할 거라 이렇게 클릭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네, 여기에서 스트로크 가가지고요. 네, 여기 사이즈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사이즈를 이렇게 조정이 좀 더 두껍게 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칼라를 조정할 수도 있겠고요. 테두리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알아서 잘 판단해서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어렵진 않으니까. 그죠?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코너 한번, 이게 센터 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한번 눌러보세요. 오파스도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일일이 설명하는 것 또한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렌지 해볼게요. 오렌지. 자, 여기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선택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요. 음,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클릭. 자, 클릭, 클릭, 클릭. 자,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일단 전 얘를 갖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좀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음, 자, 이번에는 요거는 요걸 쓰지 말고요. 이거 쓰자고요. 예, 자, 컨트롤 D에서 이걸 풀었어야 해. 메리 핸드 툴을 이용할게요.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래야 저 밑에 거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어쨌든 제가 여기를 선택했으니까 이 상태로 컨트롤 C 하면 안 되겠죠? 여기가 필요한 거니까 영역을 뒤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셀렉트에 가시면 인버스 시프트 컨트롤 I라고 되어 있는 걸 쓰시면 됩니다. 컨트롤 C를 하고요. 일로 가져가 볼게요. 자, 컨트롤 V. 자, 컨트롤 T 이렇게 놓고요. 자, 크기를 가져오겠죠? 자, 이렇게 그냥 놓을게요. 위치는 여러분이 잘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한가? 이것도 필요하죠. 자, 일단 요거를요, 그냥 이 상태에서 얘가 컨트롤 J를 할 거고요. 네. 자, 레이어 4 카피를 제가 요 그림자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 레이어 4 눈을 끌게요. 레이어 4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멀티플 주시면 이렇게 느낌이 나오겠죠. 물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검정과 흰색으로 얘를 이렇게 다듬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아우 너무 딱딱하네요. 그러므로 여기서 얘를 우리가 눌러가지고 하드니스가 0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 그림자를 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레이어 4를 다시 눈을 켜고 위로 올려서 여기서는 우리 요 오렌지만 필요한 거죠? 이때는 또 요것만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요것만 이렇게 선택을 해보죠. 자, Shift 누를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자, 여기가 문제인가요? 아무리 문제랄 것도 없죠. 이런 경우는 여기다 얘를 이렇게. 자, 이때 제가 지금 여기에서 원래는 지금 제가 올가미로 여기 영역을 포함시키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네. 퀵 마스크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퀵 마스크. 그러면 얘가 이제 빨간색이 보이고 이제 빨간색이 아닌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아닌 부분이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역인 거고요. 빨간 부분 영역이 안 만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요걸 이용해서 똑같이 검정과 흰색, 검정이 빨간색, 하얀색이 영역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하얀색 하고 여기를 이렇게 움직여주면 네, 여기를 브러쉬로 터치해서 얘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얘를 누르면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거 가지고 포함시키려고 했어요. 드래그해서. 그런데 요것도 한 번씩은 또 보여드려야 나중에 또 우리가 이런 거 설명드릴 때 또 재차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을 또 두 번, 세 번씩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 부분을 감춰야 되잖아요. 선택 영역만 보이고 선택 영역 바깥에는 감추자. 그럼 마스크를 쓰면 되거든요. 선택하고 우리가 그다음 얘를 마스크예요. 그 마스크가 되겠죠.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문제는 우리가 혹시나 얘를 이동한다면 자, 컨트롤 마이너스 누를게요. 혹시나 우리가 얘를 이동한다면 이렇게 얘도 같이 이동해야 되는데 그럼 매번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를 레이어 4하고 여기 레이어 4 카피를 선택을 해서 매번 이렇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난 얘만 선택해도 같이 움직이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얘와 얘를 다 선택한 다음에 묶어요. 여기 체인처럼 되어 있는 얘를 연결을 합니다. 여기 링크 연결. 그래서 자, 단을 눌렀다가 요 레이어 4만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겠죠. 알아두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마무리. 요거는 뭐 그냥 요것도 마무리 요거 설명드릴게요. 먼저 글자를 써야 될 것 같네요. 그쵸? 네, 자. 색상은 조금 아예 까만색으로 넣을까요? 네, 네, 검정색으로 이렇게 좀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이미지가 이 글자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컨트롤 D 하고 자, 요거를 회전할 거예요. 이미지 어디 있니? 네. 이미지 로테이션. 내가 이거 왜 안 보였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다 얘를 이렇게 뭐 90도로 돌리든 아니면 뭐 반대로 돌리든 뭐 돌아갔다 치면요. 얘를 우리가 컨트롤 A, 컨트롤 C를 해서 여기로 가져갈게요. 컨트롤 V. 꽉 채우네요. 컨트롤 T를 해가지고 우리가 얘를 줄여고요. 글자에 이렇게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얘를 줄일게요.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자, 여기 위에 있는 요 이미지가 어디에 요 글자로 쏙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클리핑 마스크. 어떻게 하느냐면요. 요 위에 있는 이미지의 이름에 있는 부분을 우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크레이트 클리핑 마스크. 얘를 누르거나 요 단축키를 만들거나 아니면 Alt를 누르고 요 레이어와 요 레이어 사이의 경계에 가게 되면 자, 차이가 있어요. 요 경계가 그냥 손가락으로 나오죠. 그때 Alt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사각형의 아래로 화살표가 나오는 표시가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글자 밑에 있는 도형 안으로 집어넣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다시 Alt 누르고 경계에서 한번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클릭하면 다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좀 이렇게 움직여도 되겠죠? 자, 위치를 잡아볼까요? 예, 뭐, 이렇게 위치를 잡아볼까요? 자, 잡았다고 치고요. 자, 요거는 뭐가 들어간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글자에가 조금 적어줄게요. 글자에다가, 스트로크를,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자, 스트로크.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를 만들고요. 오케이. 자,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뭘 했냐면, 클리핑 마스크를 주었어요. 자, 또 하나를 제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여기다 뭘로? 오렌지가 아니라, 여기다가, 파일 오픈해서, 바나나. 자, 얘도 좀 우리가 조정해 볼게요. 되게 크네요. 7360이네요. 이미지 사이즈. 그래서 얘를 1920 이렇게 좀 하고요. 오케이. 자, 컨트롤 0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잘못 눌렀네요. 컨트롤 0,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T 적당히 줄여가지고요. 이렇게 위치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이제 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클리핑 마스크가 돼 있으니까 얘가 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똑같이 또 그냥 Alt를 누르고 요 경계에서 누르면요. 요 두 개의 이미지가 요 글자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너무 크게 들어갔네요. 그죠? 그래서 요 경우는요, 제가 뭘 쓸 거냐면요, 여기에 동그란 거, 모양을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요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또, 내용을 그 모양 안에만 들어가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벡터 마스크라고 하거든요. 자, 한번 써볼게요. 이미지에서, 레이어에서 벡터 마스크에 하이드 올. 우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자 원을 가지고 제가 얘를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에 생기네요. 그냥 얘를 컨트롤 X 잘라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벡터 마스크에다가 컨트롤 V를 해보자고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 부분을 이렇게 당기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얘를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컨트롤 알트 눌러서 얘를 요 벡터 이미지를 이렇게 복사를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또 조정하셔도 되는 거고. 이렇게 엔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조정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어떤 글자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넣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꼭 제가 벡터 마스크를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 레이어 마스크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클리핑 마스크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벡터 마스크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황에 어떤 이미지들을 어떻게 대처해서 사용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다 배우진 않았지만 또 이것저것 또 하면서 그 전에 했었던 걸 계속 어떻게 써야 할지를 연습을 안 하면 조금씩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나중에 또 글자에서 또 공부해 보겠지만 타입을 그리고 저기다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잡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누르고 이거 또 자, 여기에서 자, 여기서 클릭하는 게 아니고요.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내용이 의미 없는 텍스트가 생기겠죠. 너무 크니까 요거는 저희가 줄일게요. 얘를 한 50 이렇게 줄여보고요. 여기에서 글꼴은 저 좀 이렇게
에, 저 흘림체 정도로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영문체 중에서. 네, 뭐 이런 걸 하나 썼습니다. 이렇게 된 걸. 뭐 이걸 써도 상관없고요. 뭐 이걸 써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좀 썼거든요. 뭐, 그냥 색상은 뭐, 바꾸셔도 되는데, 근데 여기는 글자, 줄과 줄 사이 간격이 조금 붙어 있는데, 여기는 많이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요. 네, 얘를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프로퍼티스에서 보시면, 여기에 줄 간격이에요. 위에 A, 아래에 있는 거 있죠? 이거 줄 간격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그래서 여기를 딱 클릭하고,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고, 윗방향 키를 누르면 값은 자꾸 줄간격이 자꾸 벌어지죠. 아랫방향 키를 누르면 방향키예요. 예. 줄간격의 값이 자꾸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예. 이렇게 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값을 직접 좀 쓰셔도 되죠. 저는 지금 그냥 눌러서 계속 변화가 되는데, 음,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안 될 것 같죠. 그죠? 예. 이 정도로. 뭐 40,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요.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우리가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막 설명하고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컴퓨터 갑자기,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갑자기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자꾸 녹화를 끊을까 말까 좀 뭐,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작업하는 바람에 약간의 좀 어색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설명드릴 건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걸 잘 응용해서 한번 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